조상훈의 뉴스 픽.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의 아들이 있다.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입장과 함께 검찰 흔들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잠시 뒤 검찰 출입하는 한겨레 김원철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뉴스피드 정성조 아나운서가 전하는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통일부는 평양에서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 대회에서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북측 지역에서의 태극기 개양과 애국가 연주를 허용할 뜻을 표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남북이 오늘 서해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을 재개하면서 서해군 통신선은 지난 3월 27일 단절 이후 163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지역 상당수 대학이 오늘 2014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2부는 오늘 오전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권평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조선일보가 보도한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에 대해 의견 주십시오. 네, 위클리 스포츠 시간입니다. 개편과 함께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그리고 주말 스포츠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에는 스포츠 전문 기자 박상현 기자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박상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역도 대표팀 방북 승인 났다. 이 소식이 오늘 주요 스포츠 뉴스 중에 하나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12일부터 열리는 아시안컵 및 아시안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가 북한에서 열립니다. 예. 여기서 이제 북한이 이제 사상 처음으로 태극기 개양과 애국가 연주를 허용할 뜻을 밝혀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북한에서 애국가 개양과 애국가 연주와 태극기 개양이 열린 건 처음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 문제 때문에 월드컵 예선전에서 두 차례 북한과 만나고도 평양에서 열리지 않고 상하이에서 열린 경험이 있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북한과 3차 예선 경기, 그다음에 최종 예선 경기 모두 두 경기가 열렸는데 모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북한이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라든가 이산가족 상호 방문 이런 남북관계 해빙무드 이게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싶은데요. 예. 최근에 이제 데니스 로드맨 선수가 두 번이나 방북을 하는 등 스포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예. 그다음에 지난 8월 열렸던 동아시안컵 대회에서도 북한 여자 선수단들이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뛰면서 우승컵을 좀 가져가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없었던 남북 체육 교류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다음에 지금 요즘 들어서 좀 훈풍이 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축구 대표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경기가 열리는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밤 8시부터 IT와 경기를 갖습니다. IT는 피파 랭킹 74위의 약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IT 같은 나라와 붙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요. A매치 기간에서 이제 상대팀을 고르기라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특히 아시아권에서만 지금 현재 브라질 월드컵 예선이 끝났을 뿐이지 유럽이나 남미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상대를 좀 고르기 어려웠고요. 특히 이제 이란과의 경기가 원래 잡혀 있었는데 이란 축구협회가 나중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찾는 바람에 결국 IT를 고르게 됐습니다. 예. IT와 우리 대표팀이 경기를 가져본 경험이 있나요? 예, 전혀 없습니다. IT와의 만남이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약체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싶고요. 예. 특히 IT 같은 경우는 지난 컨페더레이션스컵 때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연습경기를 가진 적이 있거든요. 예. 당시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1대2로 아쉽게 졌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와 경기에서는 비겼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IT가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축구 팬들에게 생소한 팀이어서 그렇지 전력상으로는 그렇게 쉽게 볼 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IT가 정예 멤버는 다 데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1.5군 성격의 대표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선수들의 승리가 좀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공격진을 좀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홍명보 감독은 국내에서만 뛰는 선수들을 불렀지 이번에는 유럽 선수들을 그동안 포함시키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경기부터 이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대거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전방 같은 경우는 지영원 선수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현재 레버쿠젠에서 잘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기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오른쪽은 이제 북박이로 이청용 선수가 기용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관심을 끄는 포지션이 아무래도 스트라이커 뒤에 있는 처진 스트라이커 또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자리를 두고 구자철과 그다음에 이근호, 그다음에 김보경 이렇게 세 선수가 병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보경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발목이 좋지 않지만 뛸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특히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런던 올림픽에서 그 자리를 무난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보여집니다. 예. 홍명보 대표팀, 대표팀 지휘봉 잡은 이후로 지금까지 승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단 한 번 졌고요.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득점을 한 경기가 일본전이었는데 그 경기에서 패했고 나머지 경기에서 모두 비겼습니다. 특히 무득점 무승부였다는 것이 좀 걸리는 대목인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득점이 좀 나오면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누구보다도 홍명보 감독의 좀 부담감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과정을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결과를 좀 중요하게 여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승리를 예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스포츠 과정 중요하지만 결국 결과로 판단받는 게 스포츠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경기는 꼭 좀 이겨야 본인의 좀 부담도 덜 것 같습니다. 대표팀 IT와 경기 가진 이후에는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 크로아티아와 경기를 전주에서 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파주로 들어갔다가 전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훈련을 갔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에 크로아티아와 역시 저녁 밤 8시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갖게 됩니다. 예. IOC 총회 조만간 열리죠? 예, 내일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열리게 됩니다. IOC 총회에서는 세 가지 안건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되겠는데요. 예. 첫 번째가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두 번째가 정식 종목 결정, 세 번째가 IOC 위원장 선출이 되겠습니다. 예.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요인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2020년 하계올림픽 선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두고 일본 도쿄, 스페인 마드리드, 터키 이스탄불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도쿄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앞선 경쟁자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방사능 유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때문에 IOC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정부 역시 이 점을 좀 숨기면서 계속 IOC 총회에서 좀 나가고 있는 그런 전략인데요. 도쿄에서 과연 열리게 될지 아니면은 과연 이슬람 국가는 처음으로 터키에서 열리게 될지 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림픽 정식 종목 진입을 앞두고 경합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단은 전통적인 올림픽 종목이었다가 퇴출당한 레슬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끝으로
없어진 야구, 소프트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쿼시가 좀 올라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가운데에서는 레슬링이 가장 유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야구, 소프트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계속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구, 소프트볼은 들어가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스쿼시 같은 경우가 조금 레슬링과 경쟁 구도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스쿼시 역시 그런 발판이 좀 없다는 점, 특히 이제 레슬링 같은 경우는 올림픽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에서 계속 열려왔기 때문에 고대 올림픽부터 있었던 종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퇴출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슬링이 가장 유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레슬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빠진 이유가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구도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슬링이 이번 올림픽 정식 종목에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차기 IOC 위원장, 사상 첫 아시아 출신 위원장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가능합니까? 예, 일단은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유럽세가 좀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독일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세르미앙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만의 우칭거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우칭거 같은 경우는 그 아마추어 복싱 연맹 회장으로 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싱가포르 출신의 세르미앙 부위원장이 좀 강력한 도전자가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하지만 유럽세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르미앙 부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유럽세에 뭉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지 않는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메이저리그 유현진 선수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유현진 선수 등판이 연기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2번이 연기가 됐는데요. 바로 어제 경기였죠. 원래 어제 경기에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에 등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트니 감독이 선수를 좀 시험해보고자 볼케조 선수를 내보냈거든요. 볼케조 선수가 어제는 패전 투수가 됐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내일 경기 신시내티 레저와의 첫 경기가 등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현진 선수가 그 허리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면서 매트니 감독이 또다시 그 등판 일정을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일 경기 같은 경우는 카푸아노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투신수와의 그 두 번째 맞대결은 무산이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다저스가 전반기와는 좀 전혀 다른 후반기 모습으로 지구 1위 거의 확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트 네, 시즌에서의 유현진 선수의 활약상 이걸 또 기대하는 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매팅리 감독이 유현진 선수의 그런 체력을 안배하고요. 그다음에 그 몸 상태를 좀 보는 거 봐서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매팅리 감독 같은 경우는 제3선발을 유현진을 못 박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선수가 이제 여러 선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3선발의 중요성이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커쇼 선수와 그레인키 선수가 1, 2, 3발로 잘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3선발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디비전 시리즈가 오전 3선 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선발이 되지 못한다면은 자칫 그 디비전 시리즈에 등판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3선발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현진 선수가 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과연 이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을까 많이 의문을 품었었는데 임창용 선수 얘기죠. 메이저리그 데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임창용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에 극적으로 콜업이 됐습니다. 올라왔는데요. 일단 어제 경기에서는 등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가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임창용 선수가 등판하지 않았는데요. 예. 일단 임창용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 뒤에 수술을 받고 이제 시카고 컵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루키부터 싱글 A, 더블 A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온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임창용 선수를 급하게 기용하기보다는 좀 여유가 있을 때 기용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축구 경기 잘 관전하시고 기사도 많이 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 박상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주요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은, 오늘은 국민TV 뉴스 조아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좀 자신있게 하라고 많은 우리 청취자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힘있는 목소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구속 결정됐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는데,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죠? 네, 현재 이석기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고요. 오늘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경기 집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예. 당초 서울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담당 변호사인 설창희 변호사는 내곡동 국정원으로 가는 길에 국정원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조사 장소를 변경했다고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예, 당초에는 이제 내곡동 국정원 본원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경기 집으로 조사 장소를 바꿨다? 뭐 네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가요, 국정원에서는? 예, 국정원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관련 장비랑 인력 일부가 경기 집으로 내려갔다는 이유인데요. 예. 앞서 구속된 관련자 3명이 오늘 수원지검에 송치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수사 편의상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는 전언입니다. 예. 앞서 구속된 3명은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다. 이런 네네. 얘기고요.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정원 조사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국정원은 관련자들의 이메일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북한과의 연계성과 자금줄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자금줄로 주목된 사람은 사회동향연구소 조양원 대표입니다. 국정원은 조 대표의 이메일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국정원은 이메일을 통해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조 대표는 국정원이 지난달 28일이죠. 압수수색을 벌였던 이석기 의원 등 10명의 사건 관련자에 포함된 인물이고요.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회동향연구소는 금강산 여행업을 주로 하는 길버 투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예. 이번 압수수색에서 관련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과 회합, 통신 등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내라는 혐의, 원칙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일찍 얘기는 있었죠. 네. 궁금한 게 앞으로 국정원이 그 이석기 의원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절차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국정원은 우선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수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10살 이전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요.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달부터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요. 사건 송치 이후에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정원 경기 지부를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석기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있는데, 일단 수사 상황은 속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해체 요구도 하고 또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종북 논란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제출을 했는데요.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예. 이석기 사건 이슈화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은 의원직에서 제명됩니다. 예, 따지고 보면 이제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제명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예. 또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면서 장외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참에 종북 세력을 뿌리 뽑자는 건데요. 이 같은 이야기는 오늘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예.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홍문종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을 요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도 진보당이 정당 해산 요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주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반공 이념 선동 부활을 계속하면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경고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역풍 맞는 거 그냥 지켜보면 되지 경고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많은 분들이 이거 무슨 소식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덧선일보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선일보가 제호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얘기인데요. 잠시 후에
검찰 출입하는 기자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일단 네. 대강 얘기를 네.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언론은 이 소식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인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최 총장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부인할 수 있겠냐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설마 허위 사실을 무리하게 기사로 보도했겠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최 총장은 거듭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 총장은 이것을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라고 규정하고 굳건히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최 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경찰과 국정원 핵심 인사에게 큰 부담을 줬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검찰의 국정원 관련 수사가 자초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일각은 아무래도 뭐 청와대나 새누리당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예. 박원순 시장 뭐 무상보육 예산 때문에 새누리당과 좀 각을 세웠었는데 결국 서울시가 2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고요. 문제는 또 이런 입장을 편대돼서 새누리당이 좀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네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에 결국 발끈했습니다. 예. 박 시장은 이해가 안 가는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시장은 TBS 라디오 열린 아침 송정혜입니다에 출연을 해서 이같이 말을 했는데요. 박 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교육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데요. 작년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깼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이죠. 노정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선대인 경제문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안 중 취득세 인하 정책이 지자체 무상 보육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예. 선 소장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도 전혀 없는데 부동산 업자들에게 선심 쓴다고 세금 깎아주고 이것 때문에 세수가 모자라니까 정부가 무상 보육 못하겠다고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런 연관성이 또 있었네요. 네, 전에도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새누리당 무상보육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또 토론회 하자 이렇게 제안을 또 했네요. 네, 최경환 원내대표가 제안했는데요. 최 대표는 서울시 무상보육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에게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예. 또한 박 시장에 대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정치 공세를 벌였다며 서울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박 시장에게 국민감사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우선 국민감사 청구권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면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그 서울시의 무상보육과 관련된 어떤 일련의 정책들이 이런 감사 청구 대상이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 지난 주말에도 이어졌는데요. 문제는 이제 과연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열기가 지속될 건지 많은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도 열리죠? 네, 내일 제11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요. 예. 이에 앞서서 청소년 시국 선언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1시에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청소년 시국회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예. 인천 청소년 1,500명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시국선언 추진위원회가 주최를 하는데요. 청소년 추진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취재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청소년 추진위는 작년 대선 당시에 국가기관이 여론을 조작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정원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여론 조작 활동을 펼쳤으며 경찰도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종북몰이를 통해 물타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회는 여전히 청소년들을 미성숙하다고 규정하며 정치적 백지 상태가 되길 요구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겠죠? 네네. 주로 고등학생 위주로 시국선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 내일 또 이 현장 옆에 어버이 연합이라든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또 가셔서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트로트 트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나이 어린 청소년들도 시국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그 어르신들은 좀 왜 그러는지 여러 번 지켜봤지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나이 먹어서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번 촛불 집회 야권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합니까? 네, 우선 내일 오후 7시에 청계광장에서 제11차 촛불 집회가 열리긴 하는데요. 예. 우선 통합진보당은 내란 음모 혐의의 당사자죠. 이날 촛불 집회를 통해서 돌파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진보당은 당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촛불 집회 참여해서 여론몰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진보당과 선긋기를 시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토요일 오후 대전에서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진보당이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식한 듯합니다. 예. 민주당이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5차례 모두 청계광장 아니면 이제 서울광장에서 뭐 국민보고대회를 겸한 그 국정원 규탄 집회를 가져왔는데 내일은 공교롭게도 대전으로 간단 말이죠. 뭐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 집회 때도 소나기가 오니까 그 핑계 삼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민주당 당원들 네. 썰물처럼 빠져나갔고요. 네. 그 자리는 이제 국정원 앞에서 그 규탄 집회 가졌던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와서 메꿨는데 글쎄요.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촛불 집회에 동원되는 그런 힘이 좀 분산되는 것 같아서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아라 기자 오늘은 씩씩한 목소리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현직 검찰총장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은 즉각 사실 무근이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입장과 함께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한겨레 김원철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사 마감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예, 오늘 기사 많이 썼죠? 네, 많이 썼습니다. 우선 오늘 검찰 분위기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오늘 이제 아침부터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는데요. 예. 일단 총장이 보통 오후 9시를 정해서 출근하시는데 오늘은 한 오전 7시 정도에 출근하셨고요. 예. 나머지 대검 간부들도 비슷한 시간에 도착을 해서 아침부터 일찍 대처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총장의 첫 공식 반응이 오전 7시 23분에 나왔고요. 7시 23분에요. 네, 오전 7시 23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공식 입장이 오전 8시 17분에 나왔으니까요. 꽤 빠른 시간에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그 총장이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셔서 이게 좀 수위가 낮은 게 아니냐, 이게 왜 확실하게 오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냐, 이거 혹시 사실 아니냐, 이런 의혹이 검찰사에서도 잠깐 일긴 했는데 예. 그 내부 게시판에 이제 조선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올려서 그런 의혹은 다시 잠시 수그러들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간단히 설명은 해주셨는데 최동욱 총장 그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죠.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반응, 오전 7시 23분에 나온 첫 반응은 저희와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이렇게 딱 한 줄이 나왔었고요. 예. 50분쯤 후에, 이제 최종적인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이제 입장을 올려서 아무래도 이제 검찰 조직이 좀 술렁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내부 통신망에 올린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최종 입장하고 대부분 비슷한데요. 예.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라는 부분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좀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좀 모르는 일이라는 거는 좀 수위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걸 좀 수용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내부 구성원들을 향한 약간 다독이는 말씀을 조금 덧붙이신 정도가 이제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입니다. 예. 조선일보 보도와 최 총장의 입장 발표 중에 분명히 어느 한쪽은 이제 사실이 아닐 텐데요. 네. 그 최 총장이 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 혹시 밝혔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검찰의 고민이 깊은데요. 최동욱 총장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예. 간부들이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사고소를 한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이 될 텐데 현재 검찰총장의 사건을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그걸 과연 누가 믿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면 뭐 결국 죄가 된다면 기소를 해서 재판장에 가야 될 텐데 그러면 현직 총장 신분으로 지금 법정에 나가야 하느냐 뭐 그럴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고 기사가 되고 진실공방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이제 보도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법적 대응을 차라리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총장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나 뭐 조선일보 기사 본 사람들은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의견도 지금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총장이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뭐 형사고소는 하지 않는데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가 그런 식의 뭐 묘안을 짜낼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좀 만류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조선일보 보도를 접한 검찰 쪽 분위기 뭐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최 총장 말대로 말도 안 된다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 맞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더 많은가요? 제가 뭐 전수조사를 안 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아무래도 최동욱 총장이 신망이 높고 내부적으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실이 아닐 것이다 혹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 정도가 이제 검찰 내부 조직원들의 입장이라고 분위기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서초동 법조 출입 기자실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법조 출입 기자실 분위기는 폭탄을 맞은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예. 아침에 일단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그 기사가 검찰 반응을 듣기 전에 보더라도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확인됐다, 밝혀졌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일면 톱 기사에 사용을 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그런 표현을 쓸 때는 보통의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표현인데 이걸 지금 혼외 자식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썼는데 도대체 혼외 자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기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혼외 자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어머니나 아버지 양쪽이 같이 인정할 때 혹은 DNA 검사를 통해서 확인됐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주장했다 혹은 의혹이 일고 있다 정도의 서술어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확인됐다고 쓰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예. 그리고 기사에 보면 그 확인을 해준 주체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양 장사가 어느 쪽 코트도 나와 있지 않고 뭐 어디에 따르면 확인했다 누가 확인해줬다 이런 멘트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확인했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다수였죠. 예. 제가 궁금한 게 이 조선일보 해당 기사가 그 법조 말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 출입하는 기자가 쓴 겁니까? 일단 바이라인에 2명의 이름이 달려있는데 앞에 기자는 제가 알기로 최근까지 이제 법조를 나오다가 지금 서울시 출입하고 있는 기자로 알고 있고요. 예. 뒤에 있는 기자는 법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기자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저 기사가 그들이 쓴 기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예. 뭐 취재원이라든가 어떤 정보의 소스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기자가 뭐 취재하고 또 집필은 다른 기자가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뭐 아마 고위급 기자가 어디선가 정보를 듣고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고 바이라인은 이제 현장 취재를 한 이제 주니어급 기자 이름을 다는 경우가 뭐 아주 없는 경우는 아니니까요. 이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은 모델인 것은 아닙니다. 예. 조선일보 보도가 만일 사실이라면 같이 출입하는 기자들 입장에서 이제 엄청나게 뭐 새칭 큰 물을 먹은 셈인데요. 그렇죠. 예,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뭐 이런 거 관련 취재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나요 오늘?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관련 취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 외에는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예. 뭐 DNA 검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동욱 총장 부인을 했고, 어머니
무혐의로 지목된 그분은 지금 미국에 있다고 보도상으로도 나와 있고, 예. 도저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껏 취재를 한다는 것이 이제 여기 뭐 대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좀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방송선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찍어야 되니까 그 조선일보 보도에 오늘 나온 그 집의 주소 예. 수송한다거나 뭐 그 정도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취재 전부입니다. 예. 또 기자들이 가장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내일자 조선일보에 과연 후속 보도가 나올 것이냐 이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조선일보 동향은 좀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는 후속 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대충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다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그건 뭐 제가 정확히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예, 내일 조선일보를 보면 되겠군요. 예, 후속 보도를 하는 것은 거의 팩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최 총장이 오늘 입장 발표에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시나요? 예, 좀 히스토리가 긴데요. 예.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특이하게 검찰총장이 된 케이스입니다. 보통 검찰총장은 그 정권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보내게 돼 있는데 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과한 사람만 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공언을 했고 예.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처음으로 가동되면서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다 낙마를 해버렸습니다. 일종의 그 추천위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예. 일을 하면서 이제 최동욱 총장 후보자가 되셨는데 이 정권 입장에서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임명을 늦추고 하다가 결국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총장 자리에 앉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시선이 곱지는 않았어요.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이런 불편한 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표출된 게 이제 국가정보원 그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그리고 기소하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원세훈 전 원장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적용할 때 이제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최동욱 검찰총장 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이제 그 수사경을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수 세력으로부터는 이제 찍힌 거고요. 최동욱 총장이. 그때부터 이제 일관되게 최동욱 총장을 흔드는 일련의 흐름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수사검사를 종북검사로 몰아붙이면서 공격을 한다거나 예. 검찰이 뭐 증거를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 조선일보 보도도 있었고요. 뭐 그리고 뭐 극우 시위대들이 지금도 매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최동욱 총장 퇴진하라고 시위를 지금 열흘 넘게 하고 있거든요. 보수단체인가요? 보수단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구구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 예, 그런 분들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박상도 수석이 교체될 때 당시 그 국정원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고위 인사들도 같이 목을 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또 당시에 돌기도 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최동욱 총장은 뭐 저희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이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묵과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는 하다 못해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검찰 뭐 입장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좀 공감합니까? 뭐 이거는 이 보도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시기에 그리고 종합일간지가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일면톱으로 보도하는 것이 또 흔한 일은 아니고 예. 당연히 어떤 의도와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뭐 합리적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 기자들도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전제를 하고 다만 저희는 또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취재를 하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 물론 관심이 가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오늘 기사로 인해서 정치적인 좀 파장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게 결국은 진위가 과연 밝혀질 것이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설령 그 어머니라는 그분이 부인을 한다 해도 과연 이 의혹이 가라앉을 것이냐. 부인을 한다 해도 이건 결국 DNA 검사를 통해서 종결짓지 않는 한 이 의혹은 계속될 텐데 그 전직 대통령 중에도 이런 식의 그 의혹을 받아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뭐 영원히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의혹이 나오면 영원히 해소가 안 되는 것이고 계속 이게 진실공방 프레임으로 계속 가게 될 공산이 큰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사정기관의 이 수장으로서는 좀 큰 타격을 아무래도 입게 되겠죠. 부담을 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공격을 또 계속 받다 보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당장 지금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수사할 때만 해도 검찰이 국정원을 저번에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국정원과 좀 척을 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번 수사에 있어서 좀 국정원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약간 오버를 하는 경향도 약간 보이긴 한단 말이죠. 최근에 수석공안연구관이 수원지검에 파견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제 검찰 수사에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검찰 수사에 그런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 검찰 수사라는 게 정치권하고 민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최동욱 총장이 상당히 큰 부담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동욱 총장이 그런 부담 때문에 본인의 거취까지 결심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당초 좀 강경한 입장대로 검찰 흔들려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는 방향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최동욱 총장이 그런 고민을 했는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여기 오늘 최종 공식 입장으로 나온 멘트를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끝까지. 예. 끝까지 매진하겠다. 이거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 나를 흔드는 것이 VIP의 의중이냐를 파악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청와대의 뜻이다, 그렇다면은 최동욱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기서 버티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좋지 않으니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충분히 그만둘 결심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워딩을 이제 고민 끝에 내놓으신 보면, 이게 VIP나 이런 청와대 핵심의 의중은 아니다, 이거는 어떤 일부 자신에 대한 불만 세력의 준동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물러나는 방향으로 결심을 하실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겨레 김원철 기자와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무상보육. 박근혜 정부는 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부의 무상보육 폐지 방침을 비판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부가 2살 이하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면서 전면 무상보육 지원 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만큼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임식에서도 그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는 보육원 비용과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무상보육 대상을 모레부터 만 5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이런 말도 했네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육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이 5세 이하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부담을 걱정하자 박 당선인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 지방의 부담을 더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현재 방식대로 하면 지방정부가 1조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디에 살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노력한 만큼 행복과 보람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단 위기에 몰린 무상보육 재정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중앙정부를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 지방재정만으론 무상보육을 감당할 수 없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영유아 보육법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나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됐다는 말? 80%는 어려우니 60%만 부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도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면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50% 이상은 기대조차 안 하고 40% 정도만이라도 부담해달라는 게 박원순 시장 부탁. 그러나 현재 정부는 20%만 담당하고 있는 정도. 새누리당 반응은 어떨까? 어제 하루 2번의 논평이 나왔는데 사과와 반성의 브리핑이었을까?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대변인 민현주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무상보육을 볼모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이지 책임을 떠넘기며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5분 뒤 나온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예. 저희 당 논평에서 좀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안이 좀 전에 우리 중앙당 민현주 대변인이 한 논평과 지금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나가는 이 성명을 같이 믹싱하시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무상보육대책 발표는 대국민 기만극. 지난 한 달간 1인소 보여주던 박 시장 마침내 무상보육쇼로 마무리. 오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무상보육대책 발표를 바라보며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느낀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나쁜 시장이다. 쏙과 끝이 다는 이중적 인간이나 할 수 있는 무상보육 쇼 한 편을 본 것 같다. 출처 MBC, YTN,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네, 남연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주제는 여러분 조선일보가 보도한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에 대해 의견 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천천히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규, 현규 아빠님, 이석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입을 봉인했으니 종편 재심사 걱정도 사라졌겠다. 수구 언론과 종편에선 최동욱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더욱 더러운 황색 언론으로 도배할 것 같습니다. 촛불을 잘 지키고 더 일으킬 때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매트릭스님 의견입니다. 국정원이 검찰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혼외정사 전문 탐사지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 아닐까 싶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이현님 의견입니다. 조선일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삼. 아마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는 주문이요. 봉봉님 의견입니다. 이 정도의 기사를 새벽 시간에 뿌려서 실검 1위를 노린 조일보.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실검인가요? 약자로? 네. 이런 의견이시고요. 조일보는 김용민 PD가 발행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조선일보가 맞겠죠? 공시생님 의견입니다. 내라는 뭐 수사권을 가져가기 위한 댓글원과 언론의 커넥션이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세르게이님 의견은 라면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무명형제님, 감히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이는 극우 보수 국정원들의 미사일 공격, 대선 부정을 덮으려는 발악적 반격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가자동 특파원님, 조선일보와 검찰 싸워라. 둘이 진실 공방을 한번 벌여봐라. 이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봉봉님 의견이신데요. 이걸 확인하려면 당사자 다 불러서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하는 판인데 뭐 이런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좀 과한 기사 아니냐. 기사 편집도 그렇고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G24육제님 의견입니다. 검찰총장 씨앗 두고
아들 낳대. 누가 그래. TV랑 신문에 나와. 그려 못 쓰겠네. 아마 이 기사를 보고 또 오늘 TV 방송에서 추종 보도를 하겠죠.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다라는 식으로. 이런 또 방송 뉴스 본 분들 이런 반응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올리신 글 같습니다. 이현님 또 한 번 더 의견 주셨는데, 철수 형의 목동료 같은 거겠지. 조선 소설 대단하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철수 형이라고 하면,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거론이 됐을 때, 목동에 어떤 여인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또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나중에 아닌 걸로 확인이 됐지만, 아까 김원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기사는 한번 터지고 나면 뒷수습은 또 언론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일면 톱으로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의견 주셨고요. 추접 60분, 최동 흡이 아니라면 아닌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이신데, 최동흡은 총장 이름이 아니고요. 최동욱 검찰총장이고요. 이동흡이라고 그 헌재소장 후보자였던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아마 합체를 시킨 것 같습니다. CGH11님, 조선일보가 나섰다는 건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특기인 공방으로 몰아서 이석기원 내란 음모권도 있고 공안정국으로 확실히 몰고 갈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꿔 달려나 봅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동욱 총장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본인이 이 검찰 조직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자진 사퇴하면 검찰총장 바꾸고 이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 전에도 그 김원철 기자가 진단을 해줬지만 최동욱 검찰총장이 끝까지 검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세상님 의견입니다. 검찰 흔들기에 들어간 시나리오의 서막이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나는 삿바다님. 검찰 국정원 서로 치킨 게임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이시고요. 예. 라면 의견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잘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지금 아이패드 보면서 직접 읽고 있습니다. 전에 박성재 PD는 이걸 다 타이핑을 해줬는데, 우리 문희정 PD는 이 타이핑이 늦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읽고 있는데요. 지금, 바른 손님 의견 있군요.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준호 부자의 연예인 관련 사건을 꺼내 제조사에서 신문 자체를 폐간시키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이른바 좀 맞불론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의견 주신 분들, 여러 분 계시는데 제가 못 찾는 거는, 못 찾아서 소개를 못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조아라 기자 그 리포트 들으시고 많이 좋아졌다. 화이팅 해라. 훨씬 좋아졌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에게 댓글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가 과연 그 최동욱 검찰총장과 관련된 이제 후속 기사를 어떤 내용으로 또 무엇이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기사를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검찰이 어떻게 또 당사자인 최동욱 총장이 반응하느냐가 이 사건의 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일 국정원 대선 개입 또 정치 공작 규탄하는 촛불 집회 11차 촛불 집회인데요. 내일 오후 7시 서울에서는 청계광장에서 있습니다. 항상 장소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울광장이 아니고 바로 위에 있는 청계광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아나운서가 함께 고생했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